XSFM입니다. I, D, W, K. الله أكبر الله أكبر الله أكبر. 그것은 알기 싫다. 289회 토요일 순서 유승균 PD입니다. 얼마 만에 아잔입니까? 덕질인? 알라후 아크바르. 오늘은 무슨 얘기입니까? 시리아 내전이 끝나가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끝나가나요, 내전이?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끝나가는 내전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에 대한 예상을 하겠다는데 네. 후반부는 참조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광고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면역 과민 반응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러메드 알렉스 1인 가구의 첫 번째 가구 알스퀘어 폴더 매트 액세스몰 블랙박스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자, 출발할까? 근데 엄마, 우리 차에도 블랙박스 있어? 지금 XS몰에서 다양한 블랙박스를 만나보세요. 네, 환절기입니다. 빌어먹을 환절기가 왔습니다. 저는 하루에 휴지 한 노를 다 쓸 기세로 코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러지와 관련돼서 이제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의약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서로 빌어먹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얼마 전에 태국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네, 그렇죠. 갔다 오면서 야돔을 잔뜩 사왔는데. 그게 뭐예요? 그 저번에 제가 선물로 드린 거예요. 아, 그 코에 넣는 상쾌한 냄새? 네. 그걸 거의 코에 꽂고 살고 있어요. 그거 비염에 도움이 되진 않을 텐데. 그냥 기분이 좋아요. 네, 맞아요. 네, 마약 같은 거죠. 아이고, 이런. 약은 아닙니다. 알렉스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계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로메드의 알렉스, 무르핀, 공심보감, 액세스몰에서 단독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인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공식 판매 정품은 저희 액세스몰이 가장 쌉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공식 판매 정품이 아닌 물건들도 시장 어딘가엔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굳이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있습니다. 네. 조만간 바이로메드사에서 두 번째 건강기능 라인업들이 연이어 출시 예정입니다. 네. 이게 되게 독특한 멘트네요. 부위별로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면역 과민 반응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메드 갈매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후속 제품들이 나온대요. 네. 그 직전이라 세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액세스몰에서. 단편적인 서아시아 뉴스. 이슬람 덕질 K.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시리아 내전이 멀리서만 봤을 때는 그냥 반군과 정부군의 싸움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자유시리아군과 이슬라믹 프런트, 이슬람 전선, 알누스라 전선, 그리고 미래의 IS로 악명을 떨치는 그들. 그렇게 넷. 그리고 더 갈라지기도 하는 싸움들로 점점 번져갔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장이 그렇게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전장 지역과 그 전선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럼 민간인 구역과 전선이라는 개념도 없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네요. 그게 현대전의 특징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알레포의 폭격에 전 세계가 분노했던 이유도 전선이 없는 싸움이라는 건 민간인의 희생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당사자 모두가 무시해버리는 전투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나오는 단어가 콜레트럴 데미지, 부수적 피해죠. 그런데 부수적 피해가 실제 피해보다 몇십 배는 컸던 그게 수년 동안 지속되었던 전쟁이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내전이었고 알레포나 라카를 예로 들 것 같으면은 그냥 평화로웠던
대학들 많고 회사들 많고 그냥 아침 되면 출근하고 클럽도 많고 술집만 많구나 거기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다가 아까 얘기해준 위선적인 단어죠. 콜레트럴 데미지로 인해서 갑자기 가족들을 잃고 내가 사는 동네가 사지가 된 사람들이 국경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다른 도시, 다른 나라. 아무런 보급. 여기서 아무런 보급은 뭘까요? 전기, 수도, 가스? 이런 보급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이야기들.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전기수도 가스만 문제일까요? 일단 식량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병원, 아이들에게 교육. 그런 상황이 네. 왜 발생했나?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발생했나? 어떻게 됐는가? 네. 지금 많이 뺐지만 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즉, 정부군이 수성하다가 한번 반격 쭉 하고 갑자기 이라크 내전에서의 물자를 갖고 온 IS가 또 와 하고 그 사이에서 알-누스라 전선은 다른 파벌들 빼먹고 네. 그러다가 반군들끼리 한따까리 하던 이라크 내전과 시리아 내전 그리고 서구 열강, 러시아, 터키 등의 관계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제 2017년에 예, 초중반까지는 그랬습니다. 러시아, 터키, 이란, 시리아 반군 간의 휴전협정 같은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던 상황까지 따라왔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아니에요. 거기 안 갔어요, 아직. 그럼 가. 바로 직전. 거기로 가. 자, 지금 이 시리아 내전에 네. 참여하고 있는 외세가 이란, 러시아, 터키잖아요. 네. 이란과 러시아는 정부군을 편들고 있었고, 정부군 쪽에서 싸우고 있었고, 터키는 자기 친터키 반군들도 있긴 하지만 그들과 함께 주로 쿠르드족과 IS를 공격하고 있었고요. 네. 터키는 쿠르드를 내리누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갔고 시리아 영토를 최대한 한번 점령해보자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 쿠르드를 가지겠다고 난리를 치면 너희를 가지겠다. 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알-누스라 전선은 계속해서 반군들 내전을 막았더니 또 다른 반군들 내전이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해봤는데 한편 터키는 알레포 북부에서 IS와 싸우면서 잠시 발이 묶인 상태였는데요. 그 사이에 타이거 소장이 앞을 싹 막아버리고 쿠르드는 터키군과의 대치 지역에서 자기들이 있는 지역을 러시아군한테 내주면서 러시아 대 터키의 전선을 형성해줍니다. 그런 강수까지 두어서 결국 터키는 알레포 북부에서 스톱합니다. EJ네요. 이러는 와중에 정부군은 차근차근 라카와 데이르 에조르, 즉 북부와 동부의 주요 도시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죠. 반군 간 내전은 계속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 반군 간 내전이 지지부진 계속 번져나가다 보니까 온건파 반군들까지도 폭주를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반군끼리는 좀 싸우지 말라고 하고 있는 시민들을 사살하는 등 총체적인 혼란이 돼버린 것이지요. 알-누스라 계열, 그리고 알-누스라 계열한테 많이 산하 조직들을 뺏긴 이슬람 전선 계열, 그 사이에서 EJ를 하고 있는 IS, 저기 쩌리가 되어 있는 자유시리아군 계열. 그 시민들한테 조국은 생지옥이네요. 이렇게 되자 러시아, 터키, 이란, 시리아 그리고 반군들 간의 휴전 협정이 좀 체결되고요. 그래서 2017년 중반엔 잠시 소강 상태가 되긴 합니다. 국가들의 입장에서, 군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성비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쿠르드와 IS는 이 협정에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쿠르드, 러시아 정부군의 타이거 소장은 IS를 집중적으로 몰아붙입니다. 결국 라카와 데이르 에조르에서 IS를 몰아냅니다. 극소수의 잔당을 제외한 IS를 박멸했고요. 이 과정에서 역시 라카와 데이르 에조르에서 시민희생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그 극소수 잔당들까지도 찾아서 경멸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2017년 9월 초가 되자 IS는 사실상 멸망합니다. 지금 정말 극소수의 잔당 서너 부대가 서너 도시를, 그것도 소도시를 점령하는 정도입니다. 그게 요즘 IS가 뉴스에 잘 안 나오는 이유군요. 네. 그리고 2017년 9월 초라고 했잖아요. 어제 설명드렸듯 2017년 7월경에는 이라크에서도 IS가 모술을 잃었어요. 네. 그리고 12월에는 이라크 내전도 끝났죠. 네. 내부의 IS가 사라지면서. 즉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는 IS가 박멸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네. 무슨 뜻? 전쟁의 주체 중 하나가 사라졌다. 가장 유력하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가. 아직 쩌리가 된 둘, 자유시리아군, 이슬람 전선, 그리고 아직 쩌리는 안 된 알-누스라 전선이 시리아 내에 남아있지요. 터키도 아직 물러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리아는 휴전 협정을 파기합니다. 시리아에서요? 시리아 정부군은. 정부군에서요? 사실상 이제는 협정이 의미가 없죠. 이 휴전 협정을 체결하는 거는 일단 너네들 교통정리부터 해라. 반군 너네 시민 피해가 너무 크다. 라는 명분도 있었지만 그 명분 뒤에 있는 건 일단 IS부터. 반군 너네들한테도 IS는 골치덩이였잖니?
일단 그렇게 해서 시리아가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나머지 반군들도 밀기 시작합니다. 호전적이네요. 아들 알-아사드는. 이 사람이 주로 정치력 같은 거는 평가절하를 받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게 더 공격적인 전략은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자, 2018년 현재를 봅시다. 동부는 데이르 에조르가 함락되고 나서 IS 잔당들을 박멸하는 단계로 넘어갔고요. 네. 남부는 한참 전에 타이거 소장이 탈환을 했죠. 하마와 홉스르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그러면서 반군 내전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북부 지역도 라카와 알레포도 거의 수복이 다 됐고요. 남은 것은 북서부인 이들리브주죠. 2018년 이들리브주의 대부분이 정부군에게 수복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반군과 IS가 점령한 아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완전 수복됩니다. 정부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치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던 거군요. 그렇게 치고 쳐서 8월 기준 미수복 영토는 터키가 점령한 알레포 북부, IS 잔당이 남아있는 동부의 몇몇 소도시, 그리고 이들리브였습니다. 최후의 도시죠, 반군에게는. 이들리브는 현재 남은 비IS 반군 전부가 몰려 있습니다. 알-누스라 계열이자 알-누스라의 후신인 하이야 타흐리르 알-샴, 이건 이름이 하도 어려워서 그냥 다 알-누스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저만 그런 거 아니고요. 주로 러시아는 그냥 다 알-누스라라고 불러요. 그래요? 속인 게 아니길 바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자유시리아군 찌끄러기. 과거엔 온건했는데 이 막장 지옥 수라도를 걷다 보니까 이제는 과격 원리주의자들이 된 그룹들 등등. IS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 파벌이 다 여기 모여버렸어요. 내전 이전에는 이들리브의 인구는 90만에서 100만 정도 됐습니다. 현재는 최소 300만, 최대 400만이 몰려 있습니다. 다양한 반군들이 지금 우글우글 막 반군 더하기 난민이죠. 이게 이제 현재까지 다 왔습니다. 9월 9일 시리아가 이들리브 공략을 시작합니다. 알레포, 하마, 데이르 에조르, 라카를 생각해 보시면 이들리브에 이 꾸역꾸역 들어차 있는 도시가 어떻게 공격을 받을지는 뻔하죠. 그러니까 알레포, 하마, 라카, 데이르 에조르에서 생겼던 민간인 피해 혹은 학살을 기억하는 국제사회와 시리아 내 여론이 이들리브만큼은 평화적으로 가자라는 식으로 갑니다. 네. 이제는 전쟁은 사실상 어떻게 장기를 지금부터 떠도 승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재자가 나서면 포로로 만들기로 하고 끝낼 수 있지도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서방에 누군가가 있다. 혹은 사면이라든가 아니면 네. 뭐 완전히 추방이라든가. 왜냐하면 이제까지 전투하는 꼴을 보아하면 그냥 폭격을 아무 계산 없이 가할 거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뺐던 게 영웅적인 어떤 것들이거든요. 네. 러시아의 한 부사관이었나 장교는 공중 공습을 요청해야 되는데 자기가 IS 병력에 포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 위로 폭격하도록 폭격 지점을 설정했어요. 영웅적인 희생이죠. 이런 얘기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혹은 끔찍한 내용들. 누구의 자유시리아군의 어느 지휘관이 포로의 배를 갈라서 간을 씹어먹었다. 이런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그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면 계속 안 하면 돼. 뭐 화학무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여기서 벌어질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가 마지막 전장이잖아요. 네. 스트레스 같은 게 폭발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터키가 이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나섭니다. 왜냐? 터키는 이미 최선의 목적과 차선의 목적을 다 상실했어요. 영토는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내전 장기화, 추가적인 장기화는 실패했고 오히려 이들리브 공략전이 시작되면 손해만 보게 돼요. 수만 명의 난민이 또 발생할 텐데. 이미 터키는 300만의 난민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하라고? 그건 못 본다. 그리고 이들리브에 있는 반군 중엔 친터키 반군도 있어요. 이 애들 못 잃어.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터키 입장에선. 입장이 급변해버리죠. 그래서 터키는 이들리브 공략에 절대 반대합니다. 그 시리아가 들을 이유는 없지만 너네는 우리 영토를 무단 진주하고 있다. 결국 터키와 러시아 간의 외교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시리아는 이 협상이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네. 러시아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작되었던 이들리브 공략이 현재 홀딩 상태고요. 17일 이들리브주의 경계에 비무장지대가 설치됩니다. 시간이나 그 주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정부군이 좀 놀라나 준 거예요. 현재 이 협상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중지자로 들어왔고요. 9월 30일 터키가 후원하는 친터키 반군들이 이들리브와 알레포 남서부의 비무장지대에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현재 급진 조직에게는 철수를, 온건 조직에게는 중화기 방출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물론 이 무장단체들의 특성이 지역 기반을 만든 다음에 그 지역 기반을 활용해서 투쟁하는 방식이니까 지금 철수하려 봤자 있을 만한 곳도 마땅치 않다. 그렇죠.
철수는 사실상 높은 확률로 소멸이죠. 와해. 그 너희들끼리 그냥 흩어져라.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살 길이 있는 거잖아요. 네, 철수는. 그리고 온건 조직은 중하게 망출하고 뭐 누구는 사면받고 누구는 추방되고 누구는 뭐 체포되고 하면 또 온건 조직은 자기네들 명줄은 살릴 수 있어요. 자신들의 그 계보는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터키가 내민 거죠. 반군들에게. 이것이 바로 현재의 이라크 시리아 내전의 결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라크 내전 종전, 시리아 내전 종전 직전입니다. 여기까지 왔단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일진일퇴가 정말 복잡했죠. 네. 한쪽에서 쭉 밀고 한쪽에서 또 반격해서 쭉 밀고 저쪽 분열하고. 덕질인이 확실히 그 한쪽의 시각을 얘기하지 않고 순 지시각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뭐 굳이 편이라면 뭐 시민의 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시리아에서는 앞으로 민주화 이야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네요. 그렇죠. 네, 그게 내전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민주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실제 군사적,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가 사실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네. 따라서 미국이나 혹은 러시아나 어쨌든 다른 열강들이 시리아를 뒤엎거나 아니면 뭐 민주화하기 위해서 네. 누구를 지원해야 될지가 이제 또 골치 아파지는 거죠. 네. 그 스폰서 잡는 것도 사우디나 카타르의 입장에서도 요르단이나 이란의 입장에서도 다음에 스폰을 해줄 세력은 어디가 되는가에 대해서 또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겠죠. 많은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민의 피를 보았고 IS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뭔가 집안의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역할을 한 다음에 사라졌고요. 네. 태풍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매우 장기간의 내전을 통해서 진압당했습니다. 원리주의도 진압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리주의도 진압당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바샤르 알 아사드라는 독재자가 세속주의와 원리주의 아닌 온건함의 상징이 되어버려서 그쪽을 수호하는 정치적인 위치가 되어버려서 네. 시리아는 아직도 바트주의가 살아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르죠. 죽은 대소동이 지나고 달라진 게 없는 것도 같습니다. 오바마 트럼프를 이어오면서 미국의 고민이었어요. 유럽의 고민이기도 했고요. 결국 이거 다 끝났는데 좋아진 건 하나도 없네? 네. 지금의 고민입니다. 어느새인가부터 이 내전에서 FSA, 자유시리아군의 이야기가 사라졌으니까요. 네. 짧은 광고를 듣고 와서 그 다음 얘기입니다. XSFM입니다. 침대를 놓기엔 집이 많이 비좁다고요? 매트를 사자니 디자인이 너무 아이들용 같다고요? 매일 쓸 건데 유해 물질이 걱정되신다고요? 사이즈가 작아 혼자 눕기도 빠듯하다고요? 아이스케어 폴더 매트가 답을 드릴게요. 퀸 사이즈의 넉넉한 크기, 10중 고밀도 압축 내장품으로 만들어낸 안락함. 물티슈 하나로 청소까지 간편하게 어디에나 어울리는 모던한 디자인은 기본. 아이스케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아이스케어 프리미엄 폴더 매트. 면역 과민 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89의 토요일 순서. 오랜만에 이슬람 덕질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덕덕 질질. 네. 일요일 순서인가요? 토요일. 아, 맞네. 일요일은 소라소리. 그러네요. 예, 우리 피곤해요, 지금? 네. 현재까지를 이야기해드렸어요. 네, 방금 바트주의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아랍권의 오랜 숙제 중 하나가 민족주의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국가를 통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였잖아요. 네. 유산 덕질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 중 하나가 1980년대, 90년대에 나온 답이 바트주의였죠. 이슬람식 사회주의. 원리주의는 배격하고 이슬람의 원리가 들어가 있지만 결국엔 사회주의인. 네. 그 바트주의가 있었는데 이집트 바트당은 뭐 사다트와 함께 몰락했고 이라크는 후세인과 함께 몰락했지만 시리아는 아직도 바트당이 있단 말이죠. 네. 아사드의 바트당. 하지만 이라크에서 완전히 바트주의가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다음 이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은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왜? 하지만 아사드 같은 웃음을 웃고 그러게요. 하지만 이라크에서 네. 말리키 정부는 실패했잖아요. 네. 내전을
일으키고 말았죠. 네. 또한 그 민중 사이에서는 사실 원리주의도 진지하게 생각해볼 대상이에요. 세속주의에 해당하는 바트주의가 실패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너무 쉽게 세속주의 자체가 실패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슬람 원리주의를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벌어진 내전은 특히 IS의 만행은 원리주의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 네. 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남은 건 민주주의죠. 하지만 민주주의는 이 땅에서 아직 완벽하게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외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네, 그건 민주주의는 외세가 싫어합니다. 유럽과 북미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싫어합니다. 저희가 민주주의인 것은. 아, 그리고 이라크에게 가장 큰 외세는 당장 동네 깡패는 이란입니다. 이란의 영향권 아래로 이라크가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이라크는 현재 내전의 결과로 네. 국민의 1%가 사라졌어요. 사망 혹은 실종. 한국으로 따지면요, 국민의 1%는 5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사회기관시설, 사회가 무언가를 생산하는 시스템 자체가 크게 타격을 입는 수준입니다. 당연합니다. 국가 비상사태죠. 다른 말로는 누구는 국토 초토화 상태라고도 얘기합니다. 1%가 사라질 동안 기관시설은 얼마나 박살났겠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패한 총리 알 말리키의 후임으로 알 아바디가 취임을 했고요. 아바디 총리가 필사의 노력으로 정치권 안정에는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선택한 수단 중 하나가 쿠르드족의 자치권 회수였습니다. 그래서 쿠르드 떡밥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쿠르드로 인해서 불안 요소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금년 총선에서 아바디가 속한 다와당이 참패해서 제3당으로 추락을 해버려요. 네, 총선이 있었죠, 이라크에. 네. 승리한 정당은 알 사이룬 연합. 사이룬 연합의 지도자 알 사드르는 시아파 원리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매우 신기하지만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는 즉, 무엇이어도 되기 좋은 것 같아요. 즉 참. 바트주의 이후에 원리주의 플러스 민족주의를 가자라는 국민들의 선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알 사드르의 경우에는 시아파인데 이란과 사이가 안 좋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신기해요. 시아파 성직자인데. 그나마 사드르가 아바디와 연정을 시도하고 개혁 노선을 걷기로 약속을 한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울었다 웃었다 희망 고문당하는 나라가 있으니 그것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제 중동에서 한 목소리 크게 외치는 나라라면 아무래도 사우디와 이란이 양대 강국이죠. 네. 이집트가 있긴 하지만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고 사우디는 순니파의 종주국입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이라크와 시리아 내전이 끝난 이 결과를 보면요. 자, 이라크는 이미 시아파 정권이 들어섰어요. 말리키 이후 아바디까지. 그리고 시리아는 시아파의 분파이자 시아파의 매우 우호적인 알라위파 정권이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이대로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를 굳히고 이라크에서 총선에서 승리한 알 사드르와 사이는 안 좋지만 이 시아파 성직자와 이야기가 잘 되면 레바논은 남부에 시아파가 많죠.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이라는 초승달 모양의 사우디 반포위가 가능합니다. 시아파로 둘러싸이는. 시아파 초승달이라고 합니다. 네. 시아 크레센트. 이렇게 되면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트럼프 또한 이란과의 국교 재개를 고려할 수도 있겠죠. 게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보다는 이란의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를 지원하기도 쉬워요. 혹은 터키와 연계하기도 쉽고요. 이란이 여러모로 탐이 나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때 나름의 공을 들였던 겁니다. 그걸 갑자기 트럼프가 뒤집긴 했지만요. 그럼 사우디 입장에서 보죠. 이란이 만드는 그 시아파 초승달, 그 꼴은 죽어도 못 보겠어요. 근데 이란의 그림에 가깝게 되어가는 거예요. 초승달이 완성되고 있는 느낌. 네. 근데 남쪽의 예멘도 심상치가 않아요. 그럼 그건 초승달이 아니라 계기일식 같은. 초승달 아래에 점이 하나 있는 네. 거죠. 사실상 그 중동의 패권이라는 건 미국 패권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선들은 우리였단 말이야. 사우디였어. 이란이 그 자리를 너무 잘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알 사드르가 승리했는데 제 시아파인데 이란이랑 사이 안 좋대 하면서 좋아하다가 갑자기 유화 사인이 나오니까 또 울고 가슴 졸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란과 사우디의 패권 경쟁이 제대로 붙게 되면요. 냉전을 시작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주얼부의 중세식 군주국이에요. 와하비즘의 종주국이기도 하고요. 시시하다 이거예요 지금. 아니 온갖 어합적인 무언가들이 많죠. 반면에 이란은요. 다양한 산업이 발전했고 반쯤은 민주국가예요. 원리주의로서도 민주주의로서도 상당히 이름값을 내걸고 큰 소리를 쳐볼 수 있는 국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란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지금 이 대화를 하는 동안요.
속보가 떴어요.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속보를 봤는데. 네. 이라크가 그 총선이 끝나고 지금 5개월 동안 저 권력 공백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막 지명했네요, 총리를. 신임 총리요? 네. 그 대통령은 쿠르드계가 됐고. 예. 이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가 시아파고요. 예. 이건 그러니까 총리 예상대로인데. 이름은 여튼간에 네. 아델 압둘 마흐디 총리고 바흐람 살리 대통령인데. 네. 문제는 수니파, 시아파, 쿠르드계가 한 자리씩 맡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의회 의장과 총리와 대통령. 와, 알사드르의 연정 시도가 거의 성공한 것 같네요. 네, 얼핏 거기까지 보기에는요? 왔어요. 대단합니다. 사우디가 약간 좋아할 만한. 네, 아니 사실 사우디는 계속해서 그 땀을 흘린 상황이죠. 그리고 터키의 입장도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저것들 어떻게 다 내 밑으로 꿀리나. 에르도안은 호전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오 오스만. 네. 터키는 잊어도요. 국제적인 향방은 사우디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중인 겁니다. 사우디 빼고 다 사이가 좋아지는 과정이네요. 시아파가 강해지는 네. 상황인 거죠. 아랍 북부에서. 네. 그런 향방이 한창 만들어지고 있었던 지난 2016년 1월 2일. 즉 아직 IS가 한풀 꺾이기 전에 직전 혹은 꺾이자마자 사우디에서는요. 사우디 내에도 시아파가 있긴 있으니까 네. 시아파 지도자 셰이크 님르 알 님르 그러니까 이름이래요. 님르 알 님르. 네. 물론 본명이기보다는 이게 호칭이겠죠. 정은정. 은이 관사였나요? 그렇죠. 어쨌든 알 님르가 체포됐고요. 네. 사형이 구형되었고요. 네. 처형됐습니다. 시아파 지도자를 처형했어요. 네. 그 작년에. 알 님르는 이란 유학파고요. 지지하는 정치 체제가 이란식의 신정 체제 플러스 민주 체제인 사람이었습니다. 안 되면 신정 체제. 어쨌든 신정 플러스 민주로 가자. 즉 반정부 인사죠. 그렇죠. 알 님르의 처형으로 인해서 이란이 화를 냅니다. 사우디의 우산 아래에 있는 바레인, 수단 등의 아랍계 순위 국가들이 이란과 단교합니다. 반면 이 라인에서 자주국 엇나가곤 했지만 늘 사우디와 함께 묶여 있었던 카타르는 엇나갔으니까 갑자기 2017년 사우디에게 단교를 통보받습니다. 시리아랑 친했다가 시리아 반군 지원하기도 했던 카타르니까 인과응보가 아닌가 싶겠지만 이 카타르와의 단교는 사우디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한편 이란에선 민중들이 너무 빡친 나머지 사우디 대사관을 습격했고요. 현재의 아야톨라가 이 습격을 비난하면서 일단 수습은 했어요. 하지만 사우디와 이란의 으르렁거림은 계속 으르렁대는 상황이죠.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두 개의 내전이 여러 개의 내전이 종식이 거의 다 된 이후에 사우디를 중심으로 상황을 보면 좀 클리어하게 보인다. 사우디와 이란. 네. 자, 이런 일을 벌인 사우디 왕가의 고민을 보면요. 딱 하나입니다. 네. 개혁은 해야겠는데 왕가는 지켜야겠고. 김정은의 고민이죠.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세식 왕정을 유지해온 동력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네. 석유로 인해 생기는 부를 사회 각계각층에 뿌리는 것. 하사하는 거죠. 축구, 건축, 네. 자동차, 네. 포르쉐. 자동차는 그건 돈 많은 사람들 알아서 사는 거고 자동차를 주진 않으니까. 왠지 예.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슈퍼카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걸 이렇게 애 태어나면 하나씩 등록해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와하비즘의 극보수성. 이 두 가지로 나라를 굴려온 것이죠. 네. 하지만 이것도 한계입니다. 한계라는 건 덕질인의 견해고요. 아니요, 왕세자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왕실은 저희의 방송을 못 들은 척 해주시길 바랍니다. 와하비즘으로 경직된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꽉 잡아왔는데 그 결과가 우리나라가 지하디스트들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 IS를 만들었구나. 걔네들이 우리한테도 우리랑 친한 미국한테도 큰 엿을 먹였네. 이건 면이 서지 않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게 더 면이 안 서는 게 간접적이지만 9.11, IS 둘 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와하비스트들이 큰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럼 사우디는 이걸 계속 이 기조를 계속 갖고 가야 되는가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죠. 사회 내부의 덕신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왕실의 생각은 정말 다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하죠. 테러는 XSFM이 아니라 저에게. 테러는 왕실이 아니라 저 잘못된 와하비스트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가잖아요. 언제까지 사우디만 중세에 있을 겁니까? 사우디 왕가도 민주화에 대한 압박을 내외부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 한 문장이죠. 그렇죠. 석유도 점점 떨어져 가요.
아, 그래요? 포스트 석유 시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너무 늦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석유는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이제 영원히 나올 것 같아요. 영원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인류가 존속하는 한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그럴 그 경제적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실마리도 있어요. 수에즈 운하 있잖아요. 하지만 인류는 석유가 떨어지기 전에 대체제를 발명하겠죠. 이상이 현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진짜? 안 물어봤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이라크 시리아 내전의 종전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 놓인 무함마드 빈 살만은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게 보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형제 상속제입니다. 네, 그렇죠. 형에서 아우로. 초대 왕의 아들들이 쭉 하다가 이제 세대 바꿈이 돼요. 마지막 아들이 죽으면은 장남의 아들이 받나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 그 마지막 아들이에요. 네. 지금의 왕이. 네. 지금의 살만 왕세자가 그 마지막 아들이고요. 막내 동생. 막내 아들이고요. 그 살만의 아들이 현재 무함마드 왕세자인 겁니다. 자, 초대 왕의 아들들이 모두 즉위했고 현재 왕인 살만 빈 압둘 아지즈가 막내입니다. 알 수 있죠? 사우디의 초대 왕의 이름은 압둘 아지즈였습니다. 그러면은 형의 자식들은 그러니까 그동안 왕이었던 형의 자식들은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약간 좀 얘기가 좀 있는데 무함마드 왕세자 이전에 살만 왕이 자기 조카 형들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세자로 정했다가 그 사람을 내치고 자기 아들인 무함마드로 바꿔서 넣었어요. 이 과정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죠. 무함마드 현 왕세자가 개혁파라서 그렇다.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최종 선택된 것은 무함마드 왕세자입니다. 부자 계승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현재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모든 실권을 다 쥐고 있어요. 이 양반이 그 워로탱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그건 저기 요르단 얘기고요. 아, 죄송합니다. 현재 미스터 에브리띵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왕세자 자격으로 반부패 정책을 펴서요. 일단 왕족들을 호텔들에 가두고 왕족이 하도 많아서 여러 개의 호텔이 필요했대요. 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불법 재산을 다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삥뜯기. 그렇죠. 시진핑이 그 부패한 관료들을 숙청하는 것 같은. 두 가지죠. 이건 일단 국고, 왕실이 곧 국가니까 여기는 국고를 채우는 동시에 왕족의 부패를 징벌했으니까 민중으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2011년 여성 참정권을 허용했고요. 2013년에는 명예직에 가깝지만 슈라라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 운마 제국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여성 의원을 넣습니다. 최근에는 여성 운전 허용. 그렇죠. 이때 네. 많이 나왔죠. 뉴스가 보도가. 났죠. 최초의 여성 뉴스 앵커도 최근 기용되었죠. 영화관 허용, 남녀 혼석 공연 등. 네, 그런 사우디 축구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우디엔 남성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모든 여성은 자신의 남성 후견인을 둬야 돼요. 스폰서가 아닙니다. 네. 그래야 취업도 할 수 있고, 경제생활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네. 여권 취득, 여행,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적 의사표현은 이제서야 됐죠. 네. 이거를 없앤다 얘기가 있었어요. 정책들을 보면요. 아마도 온건 와하비즘인 카타르의 형태가 1차 혹은 최종 목표로 보입니다. 즉 개혁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왕세자라는 거죠. 이 일본의 연호가 바뀌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네. 한 시대가 끝난 거예요. 압둘아지즈 초대 국왕의 아들들이 다 즉위했어요. 근데 여기는 일본과 달리 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한 세대가 다 왕을 해먹었고 이제 다음 세대로 가잖아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즉위하면 그때는 완전히 사우디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세대가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개혁파로 평가받는 무함마드 왕세자는 지금까지 시행한 이런 정책들을 보면 분명히 개혁을 원하고 있다. 와하비즘을 완전히 놓지 못해도 좀 많이 놓아보자. 그럼 풀어보자. 이 왕세자는 자신이 사우디의 마지막 왕이 될 거라는 계산까지도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거야말로 정말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때문에 보수파에 의한 쿠데타설, 암살 기도설 등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러겠네요. 지난 4월 21일에 왕궁에서 총성이 들렸어요. 사우디 왕가에서는 장난감 드론이 와서 그거를 격추하는 과정이었다고 하지만 이후 4주 동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모습을 감췄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4주 만에 그 이후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뭔가 FPS 게임 왜? FPS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격투린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총성이 그게 왕세자에 대한 암살 시도였다는 설이 굉장히 유력해요. 그래서 4주 동안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할 수도 있고 뭔가 FPS 게임을 하다가 잠깐 헤드폰을 연결을 안 해가지고 총성이 잠깐 바꿔 들은 걸 수도 있고 스피커가 워낙 좋은 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서 말한 알 님르의 처형이 보수파 달래기다. 동시에 이란에 의한 내부 반란 분자일 수 있는 인사를 제거한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리아 이라크 전쟁이 이란에게 유리하게 끝났으니까 끝나가니까 네. 어떻게든 내부의 단속이라도 지금 빨리빨리 해둬야 된다. 우리가 지금 시아파 걱정할 때지 참정권 가지고 쿠데타 이러니까 내부에서 서로한테 총질할 때냐. 네. 그래서 조합해보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그리고 있을 그림에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왕가의 위치는 내외부 공이 흔들림 없는 군주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김정은과 거의 동일한 계몽군주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은 그런 그림의 중요한 생채기를 내고 싶어 하겠지요. 네, 이라크와 시리아의 내전 결과가 시아파 정권의 승리라는 것이 바로 그 외부에서 가해진 생채기입니다. 어쩌면 중요한 씨앗으로 자라날 수도 있죠. 네. 따라서 중동의 다음 힘겨루기는 레반트가 아닌 페르시아만 쪽으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과감한 분석. 가뜩이나 지금 카타르가 단교당하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얄짤없이 틀릴 것 그리고 같은데. 트럼프 집권 이후, 트럼프 집권 이후 사우디도 트럼프가 너무 빠르게 이란을 버리는 걸 보고 많이 아연실색을 했대요. 네. 언제까지 믿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트럼프가 원유 생산량을 좀 늘려달라고 했을 때 하는 둥 마는 둥 하기도 하는 등 사우디 미국 관계도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왕세자의 머릿속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이란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우리 편을 안 들어줄 수도 있겠다. 저쪽 편을 안 들어주는 것도 확실치 않고 우리 편을 들어줄지도 확실치 않은데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이 경쟁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럼 지금 체제로는 안 된다? 그런데 보수파 무섭다. 하필이면 근데 이라크 시리아에서는 시아파가 이겼네? 라는 식의 계산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시아파와 쿠르드의 메인 스폰서가 미국이 된다면에 대한 공포. 그렇죠. 네.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예상이었습니다만 다른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만 네. 혹시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방송은 지워야겠습니다. 이란은 틀릴 테니까. 네. 이란은 힘을 가졌고 더 키우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내부에서 지금 변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체질 개선을 통해서 그 경쟁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어가고 싶어하는 거죠. 네. 터키는 그런 경쟁이 꼴보기 싫고요. 힘들게 따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힘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영원히 안전한 곳은 아니겠죠, 결국.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야 왔는데 미래에 대한 틀릴 가능성이 높은 예측까지 해서 늘 슬픈 건데 네. 이렇게 거시적이고 큰 이야기를 하면은 시리아, 이라크, 예멘에 그 민중들의 열망이라든가 그 민중들의 생사 같은 것은 참 도외시되는 이야기라서 맞습니다. 제가 좀 죄송하긴 했습니다. 네. 너무 큰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서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덕질인 이틀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아잔과 함께 물러갑니다. 네가 하진 마십시오. 네. 마음의 안정이 사라지니까. XSFM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지만요.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 그리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든든해집니다. 나는 당신의 블랙박스입니다. 당신, 그리고 타인의 삶을 지켜주세요. 엑세스몰에서부터. 층간소음 걱정 없는 아이들 세상. 운동장을 아이에게. 알스케어 프리미엄 폴더 매트.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10월 첫째 주의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뉴스 아카이브 원고를 어디다 놨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아니, 어제 소라소리 원고하고 막 섞여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소라소리 원고에 윤소라 선배님이 낙서하셨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낙서 잘 안 하시는데? 네.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책을 듣는 시간 잃을 뻔했어요. 네. 윤소라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실 뻔했어요, 스스로를. 네. 같은 윤씨이긴 하네요. 네, 파평유 씨신가? 네. 많은 것의 시작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99년 10월 6일. 횟수로 하면 20년 전일 거예요, 이게 이제? 맞습니다. 지금이 2018년이니까요. 네. 네. 우와,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죠. 김유식의 디지털 카메라 인사이드가 개설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김유식 씨는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비역 병장이었을 텐데. 그 인터넷 들어온 지 경력 15년 이하인 사람들은 네. DC 이전의 온라인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죠. 그죠? 네. 웃긴 게 제가 원고를 쓰다 보니까 요즘엔 다시 문화가 한 바퀴 돌아서 지금은 온라인 디폴트가 다시 존댓말이 됐어요. 아, 네, 맞아요. 네, 댓글에 존댓말 쓰고 존댓말로 싸워요. 네. 근데 DC 시절 전성기 때는 다 무조건 반말이었죠. 그게 쿨한 시절이 있었죠. 그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게 한국의 인터넷 문화는 이 김유식 은하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지만 그때는 우리가 언제 봤다고 존댓말을 해. 그렇습니다. 여튼 그러니까 경어 사용은 극히 일부고요. 그 외에 많은 것들이 DC 인사이드 때문에 바뀌었죠. 네. DC, 4chan, 2채널 모두 이제 같은 시기에 전성기를 공유했던 커뮤니티죠. 네. 근데 이 세 개의 채널은 익명성이 완벽히 보장된다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까의 결과를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앞으로 또 똑같은 일이 생기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1세기 초반 2000년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 인지하는 막장성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고 있지만 네. 동시에 그 리스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박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무엇보다 DC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댓글의 컨텐츠화입니다. 네. 이전에는 댓글은 말 그대로 그냥 댓글일 뿐이었고, 중요한 건 그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중요했었는데, 네. DC 이후로는 게시물보다는 댓글이 주 컨텐츠가 되는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게 당시 기자들의 한편 네티즌들이라는 문구로 나타난 거죠. 네. 메타 문화를 완성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DC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시밀라웹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아직 국내 트래픽 7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커뮤니티들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순위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1위가 네이버고, 2위가 구글, 3위가 유튜브, 5위 다음, 그리고 6위가 네이버 뉴스예요. 네. 네. 그리고 7위가 DC 인사이드예요. 놀라운 건 8위가 페이스북이고 9위가 나무위키예요. 네. 10위가 트위터.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루리앱은 11위. 14위가 엑스보이 비디오. 엑스비디오. 그치. 네. 엑스비디오. 네. 16위가 폰허브. 네. 17위가 인스타그램. 네. 그리고 21위 뒤로 인벤, 엠팍, 26위 일베. 네,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습니다. 네. 이게 10월에 네, 그 트래픽 순위예요. 네.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떡해요?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거거든요. 네. 근데 언제나 검색창과 주소창에는 진심만 있잖아요. 되게 재미있는 사회과학의 전제죠. 검색창과 주소창엔 진심 말고는 없다. 물론 진심이 아닌 경우도 있죠. 내 검색창, 검색 히스토리를 누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감시자가 있을 경우. 검색 히스토리를 삭제하면 되죠, 그냥. 네. 근데 그 경우엔 보여주고 싶지 않다가 진심이죠. 네. 그때 빼고는 진심만 말해주잖아요. 그 진심의 결과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니지만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여튼 DC 인사이드는 이렇게 절대적이에요. 아주. 다음은요. (1995년 10월 4일입니다) 에반게리온이 TV판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25년, 이제 23년 차가 됐군요. 네. 그거밖에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캐논을 접하는. 그렇죠. 지가 우리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은퇴해서 그 가슴에 아이를 안고 아빠 미소를 짓고 있는 오타쿠들을 꿈틀거릴 수 있게 하는 주제입니다. 아, 오타쿠로부터 은퇴한? 네네. 네. 오타쿠로부터 은퇴해서 직장 생활하고 아이 안고 이렇게 네. 그냥 난 평범한 시민이야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네. 에바의 설정이 이런 것 아니냐라고 한마디만 언급하면은 네. 이제 들고 있던 아이를 내려놓고 나의 아스카는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자고 있어. 이러면서. 눈썹을 꿈틀하면서 네. 그 설정이 말이야 성경을 인용한 건데 그렇죠. 오타쿠 문화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오타쿠 문화가 없었던 건 아닌데 오타쿠를 사회적 논의의 대상까지 끌어올린 작품이죠. 네. 그래서 역으로 논란이 되었던 게 극장판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이었습니다. 왜 논란이 됐죠? 저는 이거 옛날에 강변역에서 2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그 복사한 비디오를 그걸 2만 원씩이나 받고 팔아먹었어. 우와. 되게 그 테이프가 좋은 테이프였나봐? 전혀 아니에요. 2만 절대 원이라 그렇지 봐도? 않죠. 그래요? 2만 원이라 봐도? 그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은 영화 말미에 갑자기 실사 화면들이 막 나와요. 네. 그리고 오타쿠를 지적하는 듯한 연출이 한참 동안 이어집니다. 갑자기 영화를 보는 관객의 모습을 비추기도 하고 그 관객의 모습 위로 기분 좋아라는 자막이 나와요. 에바 주인공의 성우 모습이 나오고 거기에 나레이션으로는 이제 꿈속에서밖에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대사. 에바 코스프레 한 사람들의 뒷모습을 비추고 현실 도피아라는 대사가 나오는 등의 충격적인 연출이 이어집니다. 그 관객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관객 모독이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약간 지루할 정도로 오랫동안 대놓고 보여져요. 작가 혹은 제작진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몸부림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 뭐 그런 장면들도 있어요. 이제 TV판 에반게리온이 이제 엔딩이 나니까 에반게리온 팬들이 가이낙스 샵을 테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테러한 사진이 영화에서 보여지기도 하고, 뭐 이제 그 악플들이 쭉 올라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극 초반에 보면은 의식이 없는 아스카를 이렇게 신지가 깨우려다가 아스카의 몸이 확 풀어주면서 아스카의 몸이 드러났을 때 그 다음 장면이 신지가 그 몸을 보고 자유행위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것도 약간 오타쿠를 향한 지적으로 또 읽힐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 안노 히데아키의 의도와는 다르게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은 에반게리온 열풍의 정점을 가장 화려하게 장식한 작품으로 아직까지 회자됩니다. 네. 이 안노 히데아키 입장에서는 네. 아티스트로서의 의도와 사업가로서의 의도가 불일치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노 히데아키 인터뷰 중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워딩이 그게 있었어요. 돈을 내고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나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인데 에반게리온은 그게 너무 완벽하게 먹혀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빴다. 요즘에도 이제 에반게리온 신은 극장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도 에바 그 덕질의 역사에서 가장 큰 충격은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타쿠 열풍의 정점에 있는 작품이 오타쿠를 지적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아이러니가 있었죠. 네. 이건 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못 보셨어요? 네, 못 봤어요. 오. 전 에반게리온에 그렇게 그 교양이 없어요. 라고 말해야 돼요. 실제로는 우리보다 더 그쪽 세대, 그 작품에 더 가까운 세대인데? 그건 그런데 가까이 안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야. 그 전문가들이 싫은 것도 아니야. 근데 열심히 파괴되진 않았어요. 저번에 저한테 첫 번째 사도는 사케일이 아니고 아담이라고 막 지적하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 당연히. 그건 기초고 그냥 내가 주일 성경학교를 1년 다니면 아는 그런 정도의 문제인 거고 그거 아는 거랑 예속 논쟁하시는 분들 사이에 끼는 거랑은 좀 얘기가 다르죠. 저는 영화는 안 봤습니다. 판단은 청취자분들이 해주실 겁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아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2016년 10월 6일. 2년밖에 안 됐네요. 네, 지금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도 준비 중입니다. 네, 2016년 10월 6일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의원이 조희영 교육감에게 MS 오피스와 한글 관련 질문을 하다가 꼬인 날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꼬였죠, 그냥. 네. MS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샀어야죠! 라는 짤로 남은 그 사건입니다. 네. 실제로 이은재 의원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MS 오피스를 왜 MS에서 샀냐고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처음에 잘못 퍼졌어요. 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MS 오피스는 공개 입찰로 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왜 학교가 사게 안 두고 교육청이 일괄 구매를 했느냐 하고 왜 한글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했느냐고 묻고 싶은 거였는데 중간에 몇 단계를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이은재 의원이. 저도 이제 이거 화면사 영상을 다시 풀로 봤거든요. 네. 근데 도저히 그렇게 묻고 있는 거라고 들리진 않아요. 따라서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국감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좀 아는데 가장 확률이 높은 추측은
의원이 비서가 정리해준 자료를 해석하는데 실패했다. 네. 네. 즉 모르는 걸 물었다. 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다시 봐도 이은재 의원이 자신의 질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가지 질문을 상대방의 말을 막으면서 몰아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섞인 거고 네. 그리고 조희영 교육감도 약간 대답이 꼬인 거죠. 네. 조희영 교육감의 눈이 커집니다. 그러기 힘든 분인데. 왜냐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되거든.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당시에도 이은재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 언론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렇다라고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많았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긴 알았는데, 그래도 이은재 의원이 당시에 너무 비호감이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회가 암묵적으로 합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억울한 건 알겠는데 너무 웃겨 이거. 네. 저는 그거 되게 여론 형성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잘못된 해석이 언론발로 나올 수도 있고 사람들이 먼저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기죠? 네. 그럼 끝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갑니다. 이은재 의원의 그 MS 사건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올해 국감도 정말 재밌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국감은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올해는 지금, 그러니까 작년 국감도 공수는 바뀌어 있었는데, 작년은 적폐청산 문제로 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네. 여당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엎고자, 심재철 의원을 숫삼아. 심재철 의원을 태워가며 불을 지피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의원 본인만 그걸 몰라요. 심재철 의원이 지금 그 폭로를 하면 할수록 자기를 폭로하고 있죠. 남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걸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자 하다 보면 내 팔다리를 잘라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매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 심재철 한 몸 희생하여 지금 그 국감 이전에 달아오르는 분위기를 만들어놨거든요. 이번 국감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번 국감 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닌데 저희들이 준비해가지고 요 포메이션이 그대로 방송을 준비를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네. 덕질은 옆에 계속 앉아 있었고요. 윤세민 에디터와 유승균 PD였습니다. 290회 그것은 알기 싫다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국정감사 때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